자, 안녕하세요. 3차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는 수열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예시를 적어놨어요.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 보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지금 보시면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는 없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분수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 애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동일한 애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방식이 식의 변형의 한 가지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사실 분자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둘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의 최고차항은 지금 n제곱 얘죠. 그러니까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n제곱 약분돼서 1 될 거고요. 1 그대로 남아서 n제곱분의 1로 바뀔 거예요. 분자는 n세제곱을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n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을 조금 생각해보면요. 분모는 1 더하기 0으로 가는 거, 즉 1로 수렴하는 애거든요. 자, 근데 분자는 한없이 커져요. 그쵸? 자, 그러면 분모는 고정되어 있지만 분자는 한없이 커진다. 이 결과값은 결과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좀 비슷한 형태인데 분자가 2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1분의 분자가 약분돼서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극한을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분모는 또 어디로 가요? 분모는 1로 수렴하죠. 근데 분자도 깔끔하게 2예요. 수렴하는 애거든요. 그쵸? 그럼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극한의 성질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겠다. 특히 분모가 0도 아니니까. 그래서 1분의 2, 즉 2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은 이렇게 다 풀 수가 있는데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공식처럼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일 때 분모의 차수가 크고 분자의 차수가 작은 경우가 있고요. 둘 다 K차, 똑같은 차수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작으면 그러면 이 결과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수가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두 번째 예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숫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도 많이 써왔죠? 이 공식을. 자, 그리고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의 부호가 똑같으면 양의 무한대, 서로 부호가 다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대표 예시, 루트가 들어간 형태의 뺄셈 형태입니다. 이건 예시를 통해서 먼저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2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항이 두 개가 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써볼까라고 싶었지만 얘도 극한이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극한이 무한대로 가요.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우리가 수렴하는 두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식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유리화입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식의 형태를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한번 여기에서 적용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식은 지금 분모가 1로서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즉 여기에 있는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분자의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만 슬쩍 플러스로 바꾼 애를 곱해줘야 돼요. 이런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서 루트가 제곱되어서 사라지니까. 자, 근데 요걸 분자에만 곱하면 불공평하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플러스 2n을 곱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식을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자부터 생각해 봤을 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쓰게 되니까 4n제곱 마이너스 2n에 뒤에 있는 2n 전체 제곱, 그쵸? 그래서 4n제곱 요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분모는 1에다가 저거 가운데 부분 플러스로 바꿔내만 곱해준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4n제곱 약분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분의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의 팁을 제시할게요. 자, 봤을 때 마찬가지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라고 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분모의 최고차항 얘 몇 차일까요? 자, 루트는 완전제곱식을 그냥 완전제곱식에서 제곱을 떼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즉 차수를 반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식은 2차지만 여기에 루트가 붙게 되면서 차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1차식이랑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이기 때문에 분모 1차식으로 봐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눠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n분의 1 이런 식으로 n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 n분의 1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n제곱분의 1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정리를 해줬을 때 4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2에는 약분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여기는 루트 4 더하기 2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니까 이제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수렴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말해줬던 이 루트 2차식 얘는 사실 1차랑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여기서 1번 공식을 적용한다면 바로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 유형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건 아마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잘 봐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크기 관계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 극한도 그 크기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크기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두 수열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을 n분의 1, 두 번째 수열을 그거의 2배, n분의 2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n분의 1보다 n분의 2가 항상 큰 거 맞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만약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는 모양을 가져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각각의 자연수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런 애들을 생각하더라도 항상 위에 n분의 2 쪽이 위에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상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끝으로 쭉 나아갔을 때 그 종착지가 어디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위에 있다 보니까 종착지도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래서 크다라는 건 만약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클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n분의 1 극한값, n분의 2 극한값을 직접 생각해 볼까요? 얼마죠?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요.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요. 만약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다, 항상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극한값이 항상 작다. 즉, 이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요거는 거짓이란 뜻입니다. 요게 옳게 되려면 위에 있어서 극한값이 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종착지를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등호를 붙여주어야만 옳은 명제가 된다라는 거.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박스 표시도 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AN, CN, BN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지금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성질에서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항상 성립하면 극한도 똑같은 부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봤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AN과 CN에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이 CN의 극한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CN의 극한값이 BN의 극한값인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그 다음에 베타인데요. 지금 알파랑 베타가 같은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이 알파를 대신 써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애 뭐밖에 없어요? 알파밖에 없죠. 그래서 CN이라고 하는 애는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근데 요거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던 요 그림을 예시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CN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 네 번째는 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극한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그래프의 종점은 서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간격이 점점 좁아지겠죠.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그럼 사이에 끼어 있어야만 했던 이 파란색 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이에 낑겨서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사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AN의 그래프 있고요, BN의 그래프가 있어요. 가운데 CN이라는 그래프가 마치 빵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속처럼 이렇게 낑겨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빵이 좁아지니까 가운데에 있는 속이 낑겨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 정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번 내용을 다른 말로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값을 결정짓는데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본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디귿 영상까지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